1교시 뷰티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0분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1교시 뷰티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교시 뷰티 메이크업은 4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내추럴 메이크업, 그리고 한복 메이크업, 웨딩 로맨틱, 웨딩 클래식, 이런 식으로 각자의 테마가 맞춰져 있는데요.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복 메이크업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 메이크업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하다거나 아니면 좀 오버되는 느낌이 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톤이라든지 아니면 눈썹이라든지 너무 과장된 느낌이 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 왜 감독으로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2, 3교시가 되면은 점점 1교시 끝나고 이제 2교시 되면 이제 시대별 메이크업이 나오고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이 나오고 또 3교시가 되면 이제 무대 메이크업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에 그런 되게 세밀한 테크닉을 하는 교시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1교시는 약간 뒷전이 돼서 저거는 조금 쉬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을 하다 보면 실력차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 1교시 뷰티 메이크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2, 3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인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막 홀선을 조금 잘못 잡았다거나 이러면 아주 눈에 탁 띄는 부분들이 있지만, 1교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라이트 쉐딩 들어가는 거, 눈썹의 컬이라든지 아니면 입술 윤곽이라든지 아이라인에 빠지는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거든요.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이미지 느낌에서 뭔가의 차별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깎아야 되는 어떤 감독 간의 눈으로 보자면 1교시 같이 굉장히 섬세하게 모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게 특히 1교시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이 뷰티 메이크업은 지저분하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3, 4교시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눈밑이 번진다거나 아니면은 과장되게 볼터치가 너무 빨갛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색깔을 쓰셔서 지저분한 느낌이 나지 않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테마에 맞춰서 교시에서 지금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추럴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는데 베이스를 막 깔고 그리고 섀도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잘못하면 내추럴 메이크업은 가을 메이크업 같이 굉장히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섀도우를 너무 진하게 쓰시지 마시고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추럴 메이크업. 항상 처음 시작은 손 소독부터 들어갑니다. 손 소독을 하고 항상 뭐든지 쓰고 나서 제자리에, 그래서 처음 상태와 끝에 있는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끝난 상태도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손 소독이 끝나고 난 다음엔 두 번째는 도구 소독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뚜껑이 있는 통에 담긴 소독솜을 이용해서 도구 소독을 하는 것들은 다른 용기에 한꺼번에 보관을 해주세요. 쪽집게, 그리고 눈썹 가위, 눈썹 칼,
그리고 스파츌러, 그리고 그 뷰러까지 깨끗하게 도구 소독을 해주시고요. 이 도구 소독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고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메이크업에서는 이거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빼먹지 않고 한다라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시지 마시고 한 20초 안에서 30초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재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한쪽 면에 소독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 무조건 시작이 되면은 무조건 소독부터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봉투를 옆에다가 두셔가지고 그 소독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지금 세팅 되어 있는 부분에 무슨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흰색 수건에다가 뭐 브러쉬를 닦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티슈라든지 아니면은 키친타월을 앞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 더러워진 브러쉬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위생봉투에 버려주셔서 세팅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소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의 첫 번째 단계는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노란 톤과 그리고 약간 붉은 톤, 그래서 노란 톤을 잡아주는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 붉은 톤을 잡아주는 이런 그 녹색 베이스가 있는데 그 피부 그 모델의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제 모델은 약간 얼굴이 노란 톤이기 때문에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혹시 붉은 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건조한 사람들은 약간 수분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약간 펄감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붉은 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주시면 돼요. 자, 메이크업 베이스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양, 왜 새끼손톱 정도의 어떤 양을 짜주신 다음에 얼굴에 바를 때에는요, 좁은 부분에는 좁게, 넓은 부분에는 좀 넓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항상 무언가를 바를 때 메이크업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얘를 바를 때는 지금 그 규정에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스펀지나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얼굴 결방향대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얼굴 결방향대로 발라주시는데, 이 바를 때 얘를 쭉 밀어서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발라주시면 얼굴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얼굴 중앙 부분 최대한 얼굴에 손에 힘을 빼주면서 모델의 얼굴이 막 움직이지 않게끔, 왜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밀려서 고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최대한 얼굴에 손에 힘을 빼서 짧게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얼굴의 중앙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얼굴 외곽 부분은 스펀지에 남아있는 여분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끌고 와서 얼굴 외곽 부분을 발라주시고요. 어느 부분에 뭉치거나 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위로 눈 밑부분도 깨끗하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라인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눈 부분도 섬세하게, 코 옆선 그리고 입술의 밑부분 어두워지는 이런 부분도 그 정확하게 찾아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단계에 들어갈 텐데요. 그 내추럴 메이크업은 유일하게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분기가 많은, 이렇게 그리고 좀 커버력이 조금 높은
크림 타입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분이 많은 리퀴드 제형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 리퀴드 제형을 사용을 할 때 우리 파운데이션, 뭐 크림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립스틱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판을 준비하라고. 이것도 이제 필수 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요 파운데이션 판도 꼭 필요한데요. 여기에다가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 제형을 이렇게 짜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스폰지를 이용해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약간 수분감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텐데요.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뒷면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바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겉면에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되게 두껍게 메이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충분하게 칠해줘서 파운데이션이 브러쉬의 깊은 속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겉면에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게 속에서 조금씩 나오게끔 충분하게 칠해준 후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자, 항상 얼굴의 중앙에서부터 바깥쪽, 그리고 얼굴의 하이라이트에서부터 이제 쉐딩 부분으로 나눠주는데요.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이마선, 콧대,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애플존 부분, 그리고 턱선, 얼굴의 중앙 부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더 돌출되어 보이게끔 먼저, 자, 얼굴의 중앙 부분, 반대편도 마찬가지 얼굴 결방향 따라서, 그리고 콧대선, 그리고 턱선, 마지막으로 이마선을 살짝 발라주는데요. 같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도 지금 다른 부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마선을 바르면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마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도 주름선이 많고, 그리고 그 잔털이 많은 부분이라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 들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도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얇게 들어가게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파운데이션을 살짝 밀어주듯이, 눌러주면서 튕겨주듯이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 얼굴 결방향대로 밀어주면서 눌러주듯이, 그리고 튕겨주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턱선도 마찬가지. 지금 얼굴 중앙 부분 바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발라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중앙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을 발라주셔야 돼요. 자, 눈두덩 위에 살짝 눌러주듯이, 그리고 코벽, 그리고 인중, 그리고 코 밑부분에 파운데이션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서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다 했는데 여기만 파운데이션이 안 발라있고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얼굴에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어느 부분은 더 적게 들어가지만 안 바르는 부분은 절대 생기지 않게 메이크업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입술 밑부분,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밑부분, 그리고 입술 윤곽에 있는 입술 라인도 커버를 좀 해주면서 입술 색깔도 조금 커버를 해주세요. 위로, 그리고 눈 밑부분 브러쉬를 세워서 최대한 눈 가까이 있는 부분까지 갈 수가 있게끔,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 또 안 발랐죠? 이 부분은 파운데이션 거의 쓴 상태에서 끌어당겨 오면서 파운데이션의 여분으로 얼굴 외곽 부분을